예, 이제 20장의 동시성 제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종강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시성 제어 기법은 로킹이라고 하는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로킹을 다룰 때 2단계로 다루어야 제대로 동시성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단계로 로킹을 관리하는 기법을 2단계 로킹 기법, 영어로는 Two Phase 로킹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2단계 또는 2단계 로킹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타임 스탬프 방법이나 금정 기법이라 부르기도 하고 낙관적 기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수정을 할 때 카피를 만들어서 그 카피에 대해서 수정하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에 대한 버전이 여러 개가 생기는 다중 버전을 만드는 방식의 동시성 제어 기법이 있습니다. 이 다중 버전을 이용할 때 로킹 기반의 다중 버전 방식이 있고, 타임스탬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만, 로킹 기법을 사용하는 2단계 기법을 이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의 제품들, 버전들은 이 다중 버전 방식의 로킹 기법을 사용합니다만, 방법이 좀 복잡하고 이 방법 자체가 2단계 로킹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단계 로킹 기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로킹이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를 이용한다 라고 해서 이 자물쇠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물쇠를 거는 단위를 테이블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즉 블록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각 레코드 단위로 할 것이냐, 이 자물쇠를 잠그는 단위가 이 동시성 제어 기법과 트랜잭션 실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로크, 잠금을 하는 이 잠금 대상의 단위의 크기에 대해서, 크기와 성능 기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0장의 내용을 간단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시성 제어 기법의 2단계 로킹 기법, 투 페이즈 로킹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동시성 제어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접근해서 막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시성 제어가 필요한데, 동시성 제어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식이 로킹 기법입니다. 로킹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록을 사용을 하는데, 이 록은 쉽게 얘기하면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항목에 대해서 자물쇠를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 자물쇠를 잠그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이라 하더라도 나와는 다른 데이터를 접근을 할 경우에는 마음대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내가 자물쇠를 잠궈 뒀으면 내가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풀어주면 이제 다른 트랜잭션이 자기가 잠그고 들어가서 실행을 하고 다시 다 끝나면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물쇠를 들어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서 실행되도록 해서 직렬 가능하게, 직렬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을 로킹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크는 이진 로크, 자물쇠인데 이진으로 동작하는 자물쇠다 이런 얘기죠. 예, 자물쇠를 잠그는 상태, 그 다음에 자물쇠를 열어주는 상태, 잠그거나 열고 이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진 로크, 영어로는 바이너리 로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로크가 록이 걸려 있는 상태, 누가 잠그면 잠궈진 상태, 그 다음에
풀려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밖에 못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 잠겨 있는 상태, 열려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를 갖는 로커다. 그래서 이진 로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전에 잠그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누가 잠궈 놨으면 내가 잠그려고 할 때 남이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물쇠를 잠그려고 시도하는 연산을 X 데이터에 대해서 잠그려고 시도하는 연산을 락이라는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잠궈서 내가 사용하다가 이제 내가 다 사용하면 풀어줘야 남이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물쇠를 풀어주는 연산을 언락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잠겨 있느냐 안 잠겨 있느냐라고 하는 데이터에 자물쇠가 잠겨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로크 테이블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부에 이 로크 테이블이라고 하는 로크 테이블 안에 그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서 내가 잠그려고 할 때 남이 혹시 잠궜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로크 테이블을 뒤져봐서 아 얘가 잠겨 있구나 그러면 이제 대기를 하고, 안 잠겨 있으면 내가 잠그면서 그 정보를 로크 테이블에 등록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 사용하면 언락을 하게 되죠. 자물쇠를 풀어주죠. 그러면 이제 로크 테이블에 자기 정보를 이제 해제를 해주는데, 풀어주는데, 대기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대기하고 있는 애한테 이제 권한을 넘겨주고, 대기하고 있는 트랜잭션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 로크 정보를 이 테이블에서 제거하면 되겠죠. 예, 모든 트랜잭션들은 데이터를 읽기 전에 혹은 쓰기 전에 잠그고 써야 됩니다. 내가 잠그려고 했는데 남이 잠궈 놨다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풀어주면 자기가 잠그고 들어가서 리드나 라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언락을 통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혹시 내가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자물쇠를 이미 잠궈 놨어요. 그럼 이 데이터를 여러 번 사용하더라도 다시 잠글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잠궈 놓고 여러 번 이제 쓰고 이제 다 쓰면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줄 때 내가 잠근 것을 풀어줘야지 내가 로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풀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로크에 대해서만 풀 수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로크에 대해서는 록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로킹 방법입니다. 근데 이 로킹 방법의 성능을 좀 이제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크를 두 종류를 사용합니다.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로크와 나 혼자만 사용하는 배타적인 로크, 이렇게 두 종류의 로크를 사용합니다. 공유 로크를 쉐어드 로크다 이렇게 부르고요. 배타적 로크를 익스클루시브 로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 로크는 읽을 때, 읽기를 할 때 그는 로크가 공유 로크입니다. 읽기는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도 되죠. 내가 읽는데 다른 사람이 읽겠다 그러면 허용해줘도 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 공유 로크가 필요하냐면 내가 읽고 있는데 남이 쓰겠다 그럴 때 막아줘야만 더티 리드나 이런 게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 로크는 읽기 위해서 걸어서 내가 읽고 있는데 남이 쓰겠다 그럴 때 이제 막아주려고 하는 로크, 이게 공유 로크고요. 베타 로크는 내가 쓰기 위해서 거는 연산이 로크가 베타적 로크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적 로크가 걸려 있으면 남이 쓰겠다 하는 것도 막아주지만 남이 읽겠다 그럴 때도 이제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종류의 연산을 로크를 사용하고요. 어떤 데이터 X를 읽겠다 그랬을 때 공유 로크를 하겠다 그러면 쉐어드 락 또는 리드 락이라고 부르는, 이건 시스템마다 이름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리드용 락 혹은 이제 쉐어드 락을 걸고요. 만약에 그 데이터를 쓰겠다,
업데이트 하겠다 그러면 write 락 또는 이제 exclusive 락을 걸고 쓰기를 하면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풀어주겠다 그럴 때는 unlock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리더용이든지 라이트용이든지 그 이제 락이 풀리게 되는 거죠. 이 록에 대한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내부 테이블인 로커 테이블에 그 록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서 자물쇠가 이미 잠궈 있느냐 안 잠궈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 로커 테이블에 들어있는 정보는 보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종류의 록을 쉐어드 락이냐 익스클루시브 락이냐 공유 로크냐 베타적 로크냐 하는 록 타입, 만약에 공유 로크면 록 타입, 그 다음에 그 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리드 트랜잭션 쉐어드 락인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트랜잭션이 보유할 수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트랜잭션의 개수, 그 다음에 그 트랜잭션들의 목록,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혹시 누가 대기한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트랜잭션들의 목록, 이런 정보들이 로크 테이블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공유 로크와 베타 로크 사이에 이 록을 허용해 줄 것이냐 막아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 로크들 간에 호환성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해서 이 로크의 호환성을 보여주는 호환성 테이블 혹은 매트릭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허용해 주느냐 허용해 주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 로크 호환성 테이블은 현재 쉐어드 락이 걸려 있다 혹은 현재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려 있다, 현재 걸려 있는 로크의 종류가 쉐어드 익스클루시브일 때 내가 지금 걸고 싶은 로크가 쉐어드 락인 경우 쉐어드와 쉐어드끼리는 공유가 되죠. 그래서 쉐어드 락이 걸려 있을 때 쉐어드 락을 요청하면 허용을 해줍니다. 근데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려 있을 때 쉐어드 락을 허용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고립성 등급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립성 등급이 낮으면 허용해 줄 수도 있고 높으면 허용해 줄 수도 높으면 허용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성 등급을 제일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호환성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고립성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뭐 실습을 통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반적으로는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고립성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의 호환성 테이블을 일반적으로 이 로크 간의 호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면 나 혼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쉐어드 락을 요청하면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일 높은 등급의 고립성이죠. 현재 공유 로크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익스클루시브 락을 요청한다. 그러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고립성 등급이 제일 높은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려 있는데 누가 쓰고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락을 허용한다. 그럼 이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허용해주면 로스트 업데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로크 호환성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현재 걸려있는 락이 쉐어드 락 또는 익스클루시브 락, 내가 요청하는 락이 쉐어드 락이면 쉐어드 락이 걸려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청하는 락이 익스클루시브 락이면 현재 쉐어드 락이든 익스클루시브 락이든 걸려있으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고립성 등급이 이제 제일 높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제 어쨌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어떤 종류의 동위성 제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것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종류의 고립성 등급이든지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려 있을 때 익스클루시브 락을 요청하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경우에는 고립성 등급에 따라서 이제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제일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일관성을, 어떤 종류의 일관성이든지 항상 보장해 줄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로크 간의 호환성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들은 어떤 규칙을 사용해서 이 록을 거느냐 하는 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리드를 하겠다,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리드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리드락을 걸어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리드한 후에 나중에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러면 업데이트 락을 걸 수도 있습니다만, 리드만 하겠다 그럴 때는 리드 락만 걸면 됩니다. 라이트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라이트 락을 반드시 걸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연산을 다 끝낸 후에는 언락을 해줍니다. 언락을 해주는데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만, 아무 때나 언락을 해주면 안 되고 트랜잭션 완료 시점에 언락을 해줍니다. 완료 시점에 한꺼번에 언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록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2단계 로킹 기법, 그래서 투 페이즈 로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다 끝나면 언락을 해주는데 트랜잭션 완료 시점에 언락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미 락을 얻었으면 다시 락을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락에 대해서는 언락을 할 수 없죠. 자, 여기 이제 각 트랜잭션들이 이제 락을, 리드 락과 라이트 락, 언락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규칙인데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락을 사용을 할 때 그냥 사용을 하면 안 되고 두 단계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락을 사용하는 단계가 투 페이즈다. 그래서 투 페이즈 락킹 프로토콜, 이렇게 해야만 일관성이 보장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정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단계로 사용하느냐? 록을, 락의 개수가 막 늘어나는 확장 단계, 이 단계에서는 어떤 새로운 항목들에 대해서 락을 막 추가로 막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락을 막 획득하다가 이 락을 획득하는 단계에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이제 락을 이제 해제하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락을 해제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제를 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로커를 획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락의 개수가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락의 개수가 줄어드는 단계, 그래서 슈링킹, 수축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트랜잭션이, 이게 시간축입니다. 트랜잭션이 이제 처음 시작해서 연산을 막 합니다. 리드 라이트를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할 때마다 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락을 걸고 다음 또 새로운 항목에 대해서 리드 라이트를 한다 그러면 락을 걸고, 이렇게 락의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락의 개수입니다. 자기가 리드나 라이트를 다 했다 하더라도 그거 풀어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리드나 라이트를 계속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연산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걸기만 하고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하다가 모든 리드 라이트를 다 했어요. 이제 내가 모든 종류의 연산을 다 끝냈어요. 이제는 이제 트랜잭션을 종료하려고 해요. 자, 이 시점에는 락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락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락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락의 개수가 막 늘어나는 단계, 확장 단계. 그러다가 풀기 시작하면 락을 계속 풀어주는 단계. 락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죠. 그 수축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새로운 리드나 라이트, 새로운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얻어놓은 락을 안 푸니까 계속 락의 개수가 증가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산을 다 끝냈어요. 이제는 이제 끝냈으니까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종료하기 전에 락을 풀어줘요. 그래서 한번 풀기 시작하면 계속 풀기만 하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2단계 락킹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걸 풀어줬다가 다시 또 내가 새로운 걸 걸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더티 리드나 로스트 업데이트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풀기 시작하면 계속 풀기만 하는 겁니다. 이걸 풀 때 트랜잭션이 끝나는 시점에 한꺼번에 풀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장 단계는 점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지만 끝날 때는 한꺼번에 일시에 쫙 이 트랜잭션이 끝나는 시점에 한꺼번에 이렇게 쫙 다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2단계로 해야만 이렇게 2단계 로킹 프로토콜로 운영을 해야만 직렬 가능성이 보장이 됩니다. 자, 이 2단계 로킹 프로토콜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킹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교착 상태, 데드락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트랜잭션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락을 이미 걸어두면 다른 트랜잭션이 리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 다른 트랜잭션이 걸어둔 이 리드락을 내가 라이트 하겠다 그러면 대기해야 되죠. 네, 그래서 얘가 풀릴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킹을 사용하다 보면 꼭 필수적으로 생기는 것이 어떤 트랜잭션이 다른 트랜잭션이 락을 풀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얘가 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죠.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이 다른 트랜잭션이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얘도 내가 이미 보유한 다른 트랜잭션을 또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이런 데드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드락이 생기면 영원히 실행이 종료되지 않고 영원히 대기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거를 어느 일정 주기로 판단하든지 어쨌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데드락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판단을 해서 데드락이 생겼으면 어느 하나를 강제로 중지시켜 버립니다. 강제로 중지시키는 것을 보고 어보르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동시성 제어 때문에 데드락이 생길 수가 있고 트랜잭션에 아무 문제가 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동시성 제어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강제로 죽는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복잡한 설명들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타임스탬프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로킹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동시성 제어 기법이죠.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중 버전이라고 하는 것도 현대 컴퓨터들이 DBMS 제품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동시성 제어 기법도 타임스탬프에 의해서 다중 버전을 제공할 수도 있고 로크를 이용해서 다중 버전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정 기법, 낙관적 기법이라고 하는 동시성 제어 기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시성 제어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로크의 대상 단위의 크기입니다. 이걸 이제 로킹 단위라고 얘기를 해서 영어로는 로킹 그래놀라리티 이렇게 부르는데요. 로커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각각 개별 레코드, 개별 터플에 대해서 그 락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터플 내에 애트리뷰트 값, 필드 값
단위로 락을 걸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레코드의 모임인 블록 단위로 레코드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의 테이블 전체 또는 파일 전체에 대해서 락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테이블들의 모임인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서 락을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락을 걸 수 있는 단위가 작은 단위일 수도 있고 큰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위로 락을 걸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동시성 제어 기법 자체의 성능에 영향을 주고, 또 트랜잭션 실행에 영향을 줍니다. 자, 여기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여기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 터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트랜잭션이 이 레코드를, 이 터플을 접근합니다. 여기 이제 익스클루시브 락이 걸려 있다고 쳐봅시다. 또 다른 트랜잭션이 다른 레코드를 접근하고 있어요. 예, 서로 다른 데이터니까 T2가 이 데이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죠. 예, 그러니까 T2를 실행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시에 실행되니까 트랜잭션 실행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동시에 실행되는 정도가 높다라고 해서 동시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에 실행되는 성질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트랜잭션 실행의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잘게 작은 단위로 로크를 두면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동시성이 높아지고 트랜잭션 실행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대신에 어떤 데이터에 락이 걸려 있는가 안 걸려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록 체크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록 체크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별도의 로크 테이블에 록 정보를 등록하고, 자, 어떤 데이터가 록이 걸려 있는가 안 걸려 있는가를 이 록 테이블을 체크를 해서 록이 걸려 있지 않으면 자기가 걸고 정보를 등록하고 실행을 하고, 걸려 있으면 대기를 하고 하는데, 이 로크 테이블에 등록되는 이 로크 정보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록이 걸려 있는가 안 걸려 있는가라는 로크 체크하는 것 자체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큰 단위로 한다 그러면 이거 전체에 대해서 자물쇠 하나만 둡니다. 그럼 얘가 내가 필요한 건 요것만 필요로 하는데 여기 전체에 대해서 로그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 설사 다른 데이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전체에 대해서 로그가 걸려 있으니까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다른 데이터지만 전체에 대해서 걸어두게 되면 대기해야 되는 확률이 높아져서 동시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록 테이블에 등록되는 로크의 정보는 작겠죠. 그래서 로크 체크 자체는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크를 체크하는 것보다 이 트랜잭션 실행의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레코드 단위의 로킹을 해야 전체 트랜잭션 실행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방법은 좀 복잡해지고 로크 관리는 복잡해지지만, 그래서 시스템은 좀 복잡해지지만 트랜잭션의 실행 성능은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로크 단위로 하는 것이 트랜잭션 실행 성능이 좋고, 최신의 좋은 제품들은 다 레코드 단위로 로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로크의 단위가 트랜잭션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로크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시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떨어져서 트랜잭션의 동시 처리가 낮아지고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로크 관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로크 관리에 대한 오버헤드는 높아지지만 트랜잭션의 동시성은 높아져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것이 이 로크를 동적으로 작은 단위로 로킹을 하다가
락이 걸려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서 다른 것이 여기 들어오더라도 충돌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 전체 크기에 대해서 록을 걸어두고, 이런 식으로 록을 거는 단위를 상황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하면 좋겠죠. 이런 그 동적으로 록을 거는 단위를 늘렸다 작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동적인 크기, 요걸 이제 현대 DBM에서는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시스템의 성능이 좋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로커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을 쓰지만,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방법이 복잡해지니까 어쨌거나 로커의 크기가 동시성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하고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커의 단위를 이제 다중으로 하는 이런 방법이 이제 현대 제품의 성능이 좋은 로킹 방법입니다만, 일단 이제 방법이 복잡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다 설명을 생략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종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동시성 제어 기법에 대해서 로킹 기법을 중심으로 동시성 제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로크의 단위가 시스템에 어떤 성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서 20장에 있는 동시성 제어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실제 마리아 DB에서 동시성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동시성 제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교재에 있는 동시성 제어 기법은 설명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